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컴컴한 터널 안을 헤매다가 사회로 나오게 된 사람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심하게 왕따와 학교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활발하고 친구도 많은 편이었어요. 공부도 엄청 잘하진 않았어도 나름 열심히는 했고 중간 이상은 했었고요.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는 항공운항과를 들어가고 그 전에 미리 영어랑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며 나름 꿈에 대한 목표도 확실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꿈이 무너진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같은 반의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밉보였고 그때부터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활발한 척 하는 것도 싫고 깔깔거리며 웃는 것도 거슬린데요. 제가 키가 큰 것도 승무원 된답시고 떠들고 다니는 것도 꼴보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고 활발한 보통의 여학생이었을 뿐인데 그 친구는 제 모든 게 다 안이 꼽고 거슬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친구와 그 친구 무리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 선생님께 다 얘기했는데 얘기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도록 맞을 뻔한 적도 있었죠. 맞벌이로 바빴던 저희 부모님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아셨는데 속상해서 그러셨겠지만 처음엔 도리어 저보고 왜 바보같이 맞고 다니느냐고 질책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너무 속상해서 하신 말씀인 건 알지만 저는 그게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보다, 내가 거슬릴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책하게 되었거든요. 꾸역꾸역 어떻게 졸업은 했어요. 하지만 성격도 아예 변했고 그 일들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죠. 결국 대학 진학도 포기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살도 찌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저를 외면했어요. 세상에 철저히 저만 남겨진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나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저 방에 처박혀 지난날의 상처를 곱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저를 나무라시고 닥달하시고 한 번은 다 같이 죽자고까지 하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기운이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여서 죽는 것조차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무기력했거든요. 반짝반짝 빛나야 할 20대 초반 몇 년을 커튼까지 닫힌 어두운 방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건 저였어요. 그만한 용기와 의지가 없었던 거죠.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너무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 싶으니 제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날 정말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방 밖으로 나왔고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죠. 엄마도 펑펑 우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후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조금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10분 나와 있을 때도 있었고 30분 나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악착같이 나왔고 햇볕을 쬐고 나중에는 정신과도 다녔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바깥 생활도 하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저는 조금씩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람들과도 지내게 되었어요. 제 원래 성격은 사람 좋아하고 밝아서 그런지 마음을 좀 열고 나니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간간히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말고 취업 자리도 좀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상황이 취업까지 쉽지는 않았죠. 고등학교만 졸업인데다 몇 년간 집에 있어서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단기로 몇 군데 일해본 게 다다 보니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무 오피스 관련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좀 오래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온 곳은 베트남 쌀국수를 파는 음식점이었어요.
가보니 매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주방장님과 주방 보조 직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홀서빙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사장님은 한 젊은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면접을 보시면서 저한테 질문은 없고 본인 얘기를 한참이나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자기는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어요. 키도 크고 뺀질하게 생긴 편이었는데 방송연예학과 졸업하고 엑스트라나 단역으로만 몇 번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게 다라고 했죠. 그러고 있으니 그 가게는 부모님이 차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일에 관심은 전혀 없었죠. 자기는 운동 다니고 몸 만들어야 되고 또 영화 관계자도 만나야 되고 이래저래 바쁘니까 가게는 주방장님과 직원들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하고 자주 안 온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다며 뽑겠다고 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그 사장님은 일주일에 3-4번 정도밖에 안 오셨어요. 대신 오면 이런저런 잔소리는 꽤 많이 하셨죠. 다 필요해서 올려놓은 것들도 지저분하니 갑자기 치우라고 하고 괜히 주방에 가서도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는 안 오시지만 올 때마다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화를 내니까 나중에는 들어오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죠. 그래도 주방장님이나 직원분은 그나마 성격이 좋으셔서 일이 좀 힘들긴 해도 같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쁜 피크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아주머니분과 아들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덩치는 초등학생 정도인데 바닥만 쳐다보고 있고 행동이 조금 특이했어요. 아주머니와 아들은 자리에 앉았고 쌀국수와 볶음밥을 주문하셨죠. 저는 차를 갖다 드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차가 든 주전자를 자기가 막 잡으려고 허둥거렸어요. 그 바람에 주전자는 확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물이 쏟아졌고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 미안해요. 아주머니는 자리에 쭈그려 앉으셔서 급하게 주전자 몸통을 잡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주전자 뜨거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뚜껑 부분을 조심스럽게 잡아서 주방으로 들고 갔죠. 그리고 걸레를 들고 와 바닥을 닦는데 아주머니께서 너무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예, 다시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이에게도 말했죠. 학생은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죠? 그렇게 걱정돼서 물었는데 아이는 제 눈을 보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며 바닥만 보더라고요. 아이의 모습에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조금 아파서요. 대답을 잘 못해요. 아, 네. 저는 걸레를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힐끗 봤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와는 다르고 조금 아픈 아이라는 것을요. 저는 뜨거운 차 대신 물병과 컵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왔을 땐 포크랑 앞접시도 챙겨서 음식을 가져다 드렸죠. 음식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앞접시에 국수를 담아주었고 아이는 좀 어설프지만 포크로 잘 먹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대견하고 짠하게 보고 계시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왠지 뭉클했습니다. 덩치는 큰 아이인데 아주머니는 3살배기 아이처럼 대하면서 이것저것 챙기시는 바람에 시켜놓은 밥도 거의 못 드시더라고요. 아이는 거의 반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국수를 다 먹었고 아주머니는 볶음밥을 몇 숟갈 안 드셨어요. 그리고는 익숙한 듯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서 아이가 흘려놓은 걸 다 닦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닦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서둘러 갔죠. 손님,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흘려놔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밥 먹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잘 먹는 거 보니 이 누나도 기분이 좋다. 다음에 오면 특별히 더 많이 줄게. 아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그 아이가 귀여웠습니다. 저는 바닥은 제가 닦으면 되니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쭤봤죠. 볶음밥 이거 포장 좀 해드릴까요? 거의 못 드신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말이었는데 아주머니는 약간 뭉클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 줄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볶음밥을 포장 용기에 담아드렸어요. 제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테이블하고 바닥도 웬만치 다 닦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분들은 일어났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저기, 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갑자기 사장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직원분이 너무 착해서 내가 칭찬 좀 하려고. 그 말에 저도 민망해서 웃었죠. 제가 뭘요? 고마워요. 덕분에 식사 잘하고 가요.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인사하자고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바닥만 보고 인사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아이는 가게를 떠났죠. 그 모습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해드린 것도 아닌데 다른 가게에서 눈치를 많이 받으셨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그 아주머니와 아이는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똑같이 쌀국수랑 볶음밥을 시키셨고 저는 이번에도 뜨거운 차가 아닌 물을 가져다 드렸죠. 아주머니는 그날도 역시 볶음밥은 거의 못 드셨고 저는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아이는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희 가게를 오셨어요. 매주 오시다 보니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고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여쭤봤죠. 여기 매주 볼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 건물 6층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 우리 애가 다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매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셨군요. 보다시피 우리 애가 발달 장애가 좀 있어요. 네. 원래는 센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데 전에 여기서 국수 먹고 싶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애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가끔 불안하다 보니 밖에서 밥을 잘 안 먹으려 하는데 여기는 직원분이 워낙 친절하게 잘해줘서 그런가 아이도 편해하네요. 잘 먹고. 그 말에 저는 멋쩍어서 말했죠. 제가 뭘 친절했다고요. 아픈 아이 키우다 보니까 친절하고 우리 아이 이상하게 안 보는 분만 봐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아주머니의 말씀이 어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혹시 아이 이름 여쭤봐도 되나요? 서준이에요. 장서준. 네, 저는 서준이에게 그랬죠. 서준아, 혹시 더 먹고 싶으면 누나한테 말해. 누나가 특별히 너만 더 준다. 알았지? 제 말에 아이는 여전히 대답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통통한 볼도 그렇고 동생처럼 귀엽더라고요. 그 후로도 아주머니와 아이는 매주 왔어요. 그리고 조금의 변화도 찾아왔죠. 아이가 조금씩 저한테 우물우물 거리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쑥스러워 하면서도요. 그게 참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스프링롤을 서비스로 드렸어요. 제 사비로 사서요. 이거는 서비스예요. 아, 무슨 서비스예요? 됐어요. 아니에요. 서준아, 이거 누나가 사주는 거다. 맛있게 먹어. 아유, 정말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카운터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는 오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왔더라고요. 혼자 싱글벙글해서는요. 오셨어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떠벌떠벌 하더군요. 야, 나 오늘 살 더 빠진 것 같지 않냐? 네? 아, 네. 야, 지금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도 나 조만간 작품 들어가거든. 작품요? 그래. 지금 오디션 맛빠지긴 한데 거의 될 것 같아. 감독이나 마음에 들어 하거든. 근데 오디션을 도대체 몇 번 보는 거야? 킹밖에.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나로 확정인 것 같긴 하지만. 사장님은 말은 킹 받는다고 하면서도 완전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만 배우라고 하고 어디 출연한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꽤 비중이 있는 역할인 듯 했어요. 오디션도 여러 번 봐야 했는데 갈 때마다 잘 보이려고 엄청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축하드려요. 내가 주인공보다 더 튈 거다. 아이씨,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사장님은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니 포스기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야? 야! 네? 저기 아줌마랑 얘 있는 테이블 저기 스프링롤 안 찍혀 있는데 왜 먹고 있어? 아, 제가 서비스로 드렸어요. 제 사비로 따로 찍으려고요. 그 말에 사장님이 비웃더라고요.
네가 사장이야? 뭔데 서비스야? 너 아는 사람이야? 자주 오시는 단골이세요. 단골은 무슨? 꼴랑 기본 쌀국수 하나랑 볶음밥 하나 시켜놓는데. 그러면서 사장님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그 테이블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저 애새끼는 뭘 저렇게 다 흘리고 먹어. 등치는 크구만. 저는 사장님 하는 말이 테이블까지 들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모자란 앤가? 저는 사장놈 말하는 게 너무 싸가지 없다 생각하며 뒤에서 노려보고 있었죠. 그런데도 사장은 야, 다음부터 저 사람들 오면 그냥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고 받지 마.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죠. 왜요? 쟤 딱 봐도 모자란 애 같은데 가게에서 뭔 행동을 할 줄 알고. 지금 다른 손님 없으니 망정이지 괜히 이상한 행동이라도 해봐라. 그런 애 아니에요. 뭐래? 다음부턴 그냥 자리 없다 그래. 나는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 약간 모자란 애들 있지? 저런 애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고 제일 무섭다니까? 저는 막말하는 사장을 보며 네가 제일 모자란 인간이다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카운터와 테이블 거리가 멀지 않다 보니 혹시 들으셨을까 싶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도 따로 별말은 없으셔서 못 들으셨나 보다 안심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아이는 다음 주에 또 오셨는데 사장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저는 반갑게 아주머니와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음식을 서빙하고 가려는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소원 씨, 좀 이따가 가게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간식 같은 거 좀 먹을 수 있죠? 아, 네. 우리 남편이 여기로 오기로 해서요. 오는 길에 내가 간식 좀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다른 직원분들하고 같이 드세요. 뭘 그렇게까지. 괜찮은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도 소원 씨 얘기했거든요. 우리 서준이가 센터보다 여기 오는 걸 더 좋아한다고. 저는 멋쩍어서 웃었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러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그날 또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오자마자 아주머니와 아이를 보고는 미간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오셨어요, 사장님? 야, 너 내 말 무시하냐? 갑자기 저한테 큰 소리로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저도 당황했고 식사하던 아주머니도 놀라서 쳐다봤죠. 네? 너 따라와봐. 그러면서 사장은 주방 가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저 사람들 받지 말라고 했잖아. 식사하러 오신 분들을 어떻게 안 받아요. 아, 말 길게 할래? 내 가게고 내가 싫다는데 네가 뭔데? 너 나한테 돈 받는 알바 아니냐? 난 저런 모질한 애들이 싫고 무섭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지금도 봐. 온 바닥에 다 흘리고 먹는 거. 아, 진짜 짜증나네. 애새끼가 아프면 집에서 밥 처먹던지 꾸역꾸역 식당 와서 민폐 끼치고 있어. 그 말에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그 말을 들으신 모양이더라고요.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신 겁니다. 다음부터 받지 마. 알았어? 전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야, 내 말 안 들리냐? 저분들이 뭘 어쨌다고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저 그런 말 못하겠어요. 식사하러 오셨는데 제가 무슨 권리로요? 얘 골 때리네. 권리는 뭔 권리야. 여기 내 가게야. 내가 싫은 손님 안 받겠다는데 네가 뭔데. 넌 하라면 해. 사장이 큰 소리를 내자 주방에서 주방장님도 나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얘 말 골 때리가 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내가 내 식당에서 싫은 손님 안 받겠다는데 일개 알바 주제. 야, 저런 애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면서 국물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끼얹으면 어쩔래?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는데? 네가 제 엄마야? 그 말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도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저기요, 지금 저희 보고 하신 말인가요? 아주머니는 몹시 화가 나신 듯 했지만 사장은 여전히 빈정거리며 그러더군요. 예, 맞는데요? 아니,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끼친 것도 아닌데 피해 끼칠지 어떻게 하냐고요. 막말로 손님 애가 갑자기 난동이라도 부려봐요. 아줌마가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애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옆에 있고요. 꼭 지네 애는 그런 애 아니래. 저기요, 여기 제 개인 사업장이고요. 제가 받고 싶은 손님만 받을 수 있거든요. 받기 싫은 손님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안 입고 오면 딴 데 가서 드세요. 애가 모질이면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이지. 아주머니는 정말 크게 상처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저 일 그만두겠습니다. 갑작스런 제 말에 사장님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뭐? 사장님 같은 사람 밑에서 더 이상 일 못해요. 알바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대놓고 모질이니 어쩌니. 모질이는 사장님 같은데요? 할말 못할말 구분도 못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화가 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쩌면 사장님의 그 무례한 행동에서 저는 지난날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당했지만 이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사장도 화가 나 씩씩거리더라고요. 너 말 다 했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 아줌마가 네 언니냐? 그래 나가. 나도 너 같은 알바 필요 없어. 저는 나가려고 그대로 제 가방을 챙겼어요. 그러던 그 와중에 사장이 빈정대더군요. 찐따 같은 게 아무 때나 나서고 지랄이야. 저도 폭발했습니다. 찐따? 부모가 가게 하나 차려주고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사장님은 뭐 되는 줄 아세요? 배우는 개뿔. 개나 소나 배우예요? 뭐가 어째? 이게 진짜? 그 와중에 아주머니도 와서 따지셨죠. 사과하세요. 말 그따위로 한 거. 쌍으로 짜증나네. 뭔 사과요? 식사하러 와서 우리가 왜 그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아줌마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애 데리고 나가세요. 아 진짜 쌍으로 난리야. 사과하시라고요. 못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갔고 아이도 불안해하더니 울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아이를 달래러 급하게 갔는데 그 순간 누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남자는 황급히 아주머니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금 있었던 일을 남편분에게 말하시는 듯 했고요. 듣던 남편분도 몹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뭐라고? 이봐요 사장님! 왜요? 그렇게 사장과 남편분이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을 본 사장 눈이 갑자기 있는 대로 커지는 겁니다. 피디님! 사장이 아주머니 남편분을 보며 피디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자세히 알게 됐는데 사장이 겨우 출연하기로 한 그 영화 제작사의 총괄 제작 PD가 아주머니의 남편분이셨던 거였죠. 남편분은 처음에는 사장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만. 용석이 인물로 오디션 봤던? 아, 예. 사장이 대답하자 남편분의 얼굴은 정말 사정없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참나. 오디션장에서는 그렇게 싹싹하고 사람 좋게 굴더니.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장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정은 한마디로 세댔다는 표정이었죠. 지도 어떻게 알았겠나요? 본성 드러내며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굴고 막말했는데 여기서 자기가 출연하기로 한 영화 총괄 PD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사장은 몹시 당황해하다가 갑자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기 사모님 죄송해요 몰라봬서 PD님 사모님이셨구나. 어쩐지 엄청 미인이시더라니. 안녕? 네가 아들이구나. 아주 가짠더라고요. 이제 와서 빌빌거리면 잘 보이는 척 해봤자 아닌가요? 그 아주머니도 그러시더군요. 우리 애 모자라다고 여기서 식사도 못하게 하셔놓고 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식당이라는 데가 뜨거운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식당 안 올게요. 그렇게 질색팔색 하는데 어떻게 오겠나요? 주변에 발달장애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도 꼭 말할게요. 여기 식당 절대 오지 말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사장은 쩔쩔 매는데 남편분도 그러시더군요. 그때 오디션 볼 때 뭐 가게도 하나 한다더니 그게 이건가 보네요. 예? 아, 예. 저기 PD님.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확정 오디션 보기로 한 거 안 나와도 됩니다. 남편분의 말에 사장은 헐레벌떡 남편분을 붙잡더라고요. 네? 아, PD님, 그건 아니죠. 저 거의 확정이라고. 그냥 얼굴만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이런 분인지 몰랐잖아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이렇게 하시면. 영화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하는 거예요. 그쪽 하는 거 보니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평탄할 것 같진 않네요. 애엄마 말 들으니 사장님이 본인 가게에 본인 원하는 손님만 받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들여 만드는 작품에 내가 원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하고 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오디션에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분은 그렇게 말하더니 아주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도 가방을 챙겼고요. 사장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나가기 전에 저도 그랬죠. 오늘까지 일한 거 입금 똑바로 해주세요. 똑바로 안 되면 노동청 신고할 거니까. 사장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흥 하고 나왔습니다. 비록 알바는 잘렸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와보니 앞에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떡해요. 우리 때문에 알바 잘려서. 괜찮아요. 저런 인성의 사장이 있는 가게 저도 못 다니겠거든요.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이제 서준이도 보기 힘들 거고. 제 말에 아주머니가 번호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밥 한번 사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번호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번 보자고 하셔서 나갔는데 뜻밖에도 취업 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매주 다닌다는 그 센터가 아주머니 친동생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데스크 및 사무직 일을 하는 직원이 그만뒀는데 일자리가 필요하면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자리까지 구해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고졸에 마땅한 경력도 없다 보니 알바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소원 씨 같은 사람이면 우리 동생 센터에서도 일 참 잘해줄 것 같아요. 마음도 따뜻하고 부지런하고 센스 있고.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아이가 아프고 나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세상이 많이 야박하고 차갑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도 색안경 끼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아이한테도 잘해주고 따뜻한 세상도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정말. 아주머니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그리고 방에서 오랜 시간 갇혀서 지냈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제 스스로가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아주 작은 호의와 친절이 누군가에겐 그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쌀국수 집은 망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소문이 다 났고 장애와 차별하는 가게라고 주변에서도 유명해졌죠. 매일 센터로 출근을 하다 보니 늘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어느새 보니 임대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장놈은 그 영화에 출연도 못하게 됐고 업계에서 소문도 안 좋게 났다 보니 오디션 봐도 별거 없을 거라고 아주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평판이 중요한 업계인데 이미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일개 단역 배우가 그런 인성 다 드러냈으니 누가 그 사람을 써주겠나요? 저는 아주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센터에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매주 아주머니와 센터에 방문하는데 이제 저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손도 잘 흔들어 주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따졌던 그날,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믿고 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주머니와 서준이도 살아가면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많이 느끼고 살아갔으면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